3배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10년 동안 100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TQQQ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나스닥 지수 추종 상품 QQQ, 여기에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QQQ가 1배 오를 때 TQQQ 3배 오르는 상품이죠. 굉장한 고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을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무려 1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영상을 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히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자죠. 사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간 끌고 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TQQQ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볼까요? 분명히 QQQ 나스닥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QQQ, 여기에 3배짜리이기 때문에 나스닥 ETF, 일반적인 ETF에 비해서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결국 나스닥이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이 상품 또한 우상향 해온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승장에 위치해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3배 레버리지,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변동성 끌림 효과입니다. 두 번째, 30% 이상 혹은 높은 손실을 보았을 때 복구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심리가 깨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손실을 봤을 때, 수익을 봤을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나스닥 자체가 우상향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배짜리 레버리지를 걸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일단 아이디어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떨까? 일단 이거는 이론입니다. 실제 심리와 본능이 반영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레버리지 상품에 있는 끌림 효과란 게 있어요. 이 변동성 끌림 현상이란 게 뭘까요? 기초 지수가 100에서 110, 다시 100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반복할 때 이 레버리지 상품은 상방과 하방 모두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100에서 110, 100, 110, 100, 110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횡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무리 지수가 100, 110 많이 움직이고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다시 100으로 돌아왔을 땐 지수는 100입니다. 우리의 손실은 0이에요. 수익도 0이죠.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 일단 2배짜리 레버리지를 가정해 볼게요. 100에서 110이 갑니다. 10 수익이 났죠. 10%. 10%의 2배 레버리지면 20%입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110이 아니라 120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락이 됩니다. 기초 나스닥 지수가 110에서 다시 100이 됐어요. 18.2%가 돼요. 레버리지 상품은 18.2% 손실이 난다는 거죠. 98.16이에요. 이상하죠? 기초 지수는 100에서 110 갔다가 다시 100이 됐을 때 그냥 100이에요. 기초 지수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100에서 120이 갔다가 98이 되는 겁니다. 원금 100보다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더 커진 만큼 손실률에 대한 손실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점차 마이너스로 점차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레버리지 상품 원본은 93으로 줄어 있다는 겁니다. 100이 아니라 93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의 복리 효과입니다. 이거는 2배짜리 레버리지일 때 그 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레버리지는 곱하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100에서 130 그리고 98보다 더 떨어지겠죠?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마이너스 폭이 점차 더 커진다는 겁니다. 3배씩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방향성 상방을 맞추더라도 계속 오르지 않거나 혹은 횡보를 하거나 중간중간 큰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 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어떤 기간 동안에 30%가 올랐어요. 그럼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그 3배인 90%가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세가 없는 구간, 횡보 구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크고 작은 조정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연전연승하지 않는 이상 수익률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2000년도부터 나스닥 차트예요. 닷컴 버블 이후에 나스닥이 79% 하락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57%가 빠졌죠. 그 이후에도 21%, 20%, 24%, 코로나 때 33%,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조정들 10% 이상씩의 조정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이렇게 하락이 일상 다반사인 게 바로 우리의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위기가 와서 지수가 한 30%, 40% 빠진다 했을 때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했던 사람 손실률이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무조건 그냥 쉬지 않고 매일 상승만 한다면 주식시장이 그러면은 무조건 이 3배짜리 아니 10배짜리 레버리지를 사도 돼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변동성, 끌림 효과 때문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대응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운 좋게 내가 폭락 직후부터 상승장에만 이 3배짜리 ETF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봤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 내가 투자한 시점부터 시장이 급격히 빠지게 된다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레버리지 상품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변동성 끌림 현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방향성을 심지어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3가지 조건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레버리지 상품을 쓴 그 효과가 확연히 줄어들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2배짜리도 아니고 3배짜리란 말이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위험, 큰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30% 이상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복구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 수익이 나야 되는지 그 수익률을 나타낸 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손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본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3.09%의 수익률을 올리면 돼요. 여기선 그냥 3%의 손절을 하게 되면은 3%만 수익 보면은 다시 본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실률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구해야 될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50% 손실을 봅니다. 100만원에서 반토막 난 거죠? 50만원 남았어요. 자, 5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프로 수익을 올려야 되죠? 2배죠? 100%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나스닥이 15% 정도 빠졌어요. 내 손실률은 마이너스 45%가 돼요. 지수는 그냥 15% 빠진 것 뿐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 가까운 손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본전이 되려면은 100%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TQQQ를 10년 보유하면은 100배 벌 수 있다. 이 영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중간 큰 변동성, 큰 조정이 올 때마다 조정폭이 아주 클 수 있으니까 이 간격을 한 4, 5년 정도로 보고 4, 5년 정도 이 TQQQ를 보유하면 그리고 조정이 올 쯤에 다시 일반 상품으로 갈아타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3배의 레버리지로 갈아타고 이거를 반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론은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언제 위기가 올지 몇 프로짜리 폭락이 올지 이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확히 4, 5년마다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만 코로나 때 33% 빠졌죠? 그 이후에 불과 지금 1년, 2년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10% 이상 되는 폭락 중간중간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짜잘한 등락도 많이 있었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가 40%, 50% 손실이 났어요. 2배 가까운 수익을 내야지만 내가 다시 본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조급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이미 이론적으로만 해도 내가 운 나쁘게 중간에 폭락장, 조정장에 걸렸다면은 물론 조정 이후에 상승폭도 큽니다. 하지만 이미 내 원본이 많이 까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하락이 가중됐을 때 하락이 50%, 60%, 70% 이렇게 가서 내 계좌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수백 프로 수익이 나더라도 본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 계좌 손실이 90%가 되잖아요. 900%, 9배 수익을 올려야지 원금이 되는 거예요. 3배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경제위기 한번 맞았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투자 심리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손실과 수익,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손실을 볼 경우, 먼저 해당 콘텐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락 주기를 예측해서 몇 년 쓰고 다음엔 1배수로 갈아타고 또 레버리지 쓰고
폭락이 올 시점 되면 한 배수로 또 갈아타고 이런 대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잘한 위기,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환경 변수 말고도 내 개인적인 내부 환경에 대한 그런 변수도 있겠죠.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집을 사야 한다던가 결혼을 하게 됐다던가 갑작스러운 집안에 일이 생겨서 병원비, 큰 돈이 필요하게 생겼다던가. 근데 그 시점이 마침 3배의 레버리지로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수 외에도 실제 내 계좌의 손실이 곱하기 3배로 20-30% 이상 찍혔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스닥이 7-8%만 빠져도 TQQQ는 20-30%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위기를 우리가 정면으로 맞았다면 보통 지수가 반토막 나죠? 마이너스 40-50%가 지수가 하락했다면 거의 원금이 사라집니다. 이런 손실이 찍혔을 때 이 계좌를 보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실제 투자를 해보고 계좌에 마이너스 50%, 70%, 80%, 90% 찍혀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내 계좌에 돈이 사라진 걸 보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심리 그리고 본능이 개입되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손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공포 상황에서는 손절을 하게 되고 본능과 반대로 손절 그리고 뇌동매매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수익을 볼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3배 레버리지로 수익을 올렸을 경우에 나스닥이 3%만 올라도 9% 수익이죠? 그럼 오를 때 8, 9%, 떨어질 때 8, 9% 이렇게 높은 변동성에 투자 심리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수익이다. 그럼 그 수익의 달콤함, 마약과도 같죠? 선물 옵션 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 패가망신한 사람, 길거리에 앉은 노숙자들 많죠? 그 노숙자에게 10만원, 5만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선물 옵션 같은 고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몇 배, 몇십 배 이상, 몇백 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 내 눈앞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몇백만원 벌면서 또 1, 2만원 아끼면서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익을 볼 때도 고수익에 취해서 안정적인 1, 2% 수익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끊기 힘든 그 고배율 레버리지 여기에 취해서 앞으로 투기적인 투자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계속 잘 나가면서 큰 돈을 벌다가 한 번에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커지는 케이스죠. 바닷물 마시기랑 비슷해요. 갈증을 못 이겨서 우리가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셔요. 계속 더 많은 바닷물을 마시게 돼요. 결국 탈수로 죽게 되죠. 이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손실을 보던 이익을 보던 우리는 이론과 공식으로 투자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 본능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배율 레버리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그냥 무작정 쓰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 이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써도 괜찮은 상황 그리고 쓸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때를 한번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7% 빠지죠? 닷컴 버블, 워낙 이때는 버블이 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0% 가까이 빠졌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반적인 하락폭은 10%에서 20% 정도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시점,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는 3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심했을 때는 30에서 50% 정도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빠졌을 때 이때 TQQQ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로 사기 시작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어느 정도 진입한다면은 단기간에는 손실을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지수 ETF, 레버리지 상품을 써도 된다는 저만의 또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 50%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한 3, 40% 이상 빠졌을 때는 레버리지 상품을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50%,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레버리지에 투자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고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때 한해서 일시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때 말고는 일상적인 시점에는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 상품 이런 거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3배짜리 레버리지로 10년 동안 100배 수익을 낸다는 것.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가나 수학자 혹은 기계가 아니죠. 인간입니다. 심리, 본능에 휘둘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100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억으로 설령 100배 벌어서 100억, 물론 100억 부자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00억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100배를 번다 한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스크가 큰 방법을 통해서 큰 돈을 벌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 확률을 최소한 줄이고 우리 원금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 자체를 제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3배 레버리지로 10년 투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투자 스펙트럼,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이 방법이 좋다더라, 뭐 이 방법으로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검증해보고 좋다 안 좋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맞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어떤 의견이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괜찮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위기가 왔을 때 한해서 30%에서 50% 정도 지수가 빠질 때 이런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면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투자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많이 들어보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만드시고, 또 너무 고위험, 투기, 도박적인 그런 고위험을 쫓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매매보다는 본인만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금을 잃지 않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쌍성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